안녕하세요. 배진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스물 중반 시누이와 제 남동생을 결혼시키자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어서 그리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시어머니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누이가 며칠 전 진료를 받는데 고칼륨 혈증이란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보긴 해야 하는데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 병이 어마무시한 것이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중증이 되면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질환인데 우선 젊은 나이에 이런 소견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는 그 자체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의심이 되니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 저는 저희 시누이 참 좋아라 하거든요. 사람이 참 착합니다. 자신의 꿈도 확고한 사람이고 그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누이의 열정과 꿈을 잘 알기에 지금 시누이의 몸 상태를 듣고는 저도 털썩하고 주저앉았었습니다. 우리 시누이는 영화배우가 꿈인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있으면서 꿈을 키워오던 사람이었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지금 현재는 단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간 시누이가 원하는 대로 훨훨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응원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딱 얼굴 보면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 같아요. 어찌나 예쁜지 눈이 다 부실 정도입니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얼마나 고운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닐 때부터 혼자 생활을 했었고 벌이 시원찮아도 집에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했을 때 시누이 벌이 다 아는데도 100만 원의 돈을 내밀며 화나게 웃던 시누이. 새언니 적어서 너무 미안해요. 나중에 제가 돈 더 많이 벌게 되면 바보 같은 우리 오빠 데리고 살아주는 보다 꼭 할게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이리도 예쁜 사람에게. 찾아보니 시누이가 그런 질환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긴 했었더군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끼니 건너뛰는 게 일상다반사였었고 게다가 대학 때부터 홀로 생활을 했었으니 뭐 그리 잘 챙겨 먹었겠습니까.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곤 있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은 그런 파랑새를 쫓으면서 당연히 마음의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좌절도 많이 했었겠죠. 그 모든 것이 결합이 되어 결국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우선 저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퇴근 후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우리 이쁜 딸 불쌍해서 어쩌냐고요. 투석이라는 게 평생 가야 하는 거라 하는데 게다가 애가 제대로 된 일도 없어서 보험 하나 없을 텐데 일을 어쩌냐고요. 아직 의심된다는 소견만 받은 것이지 진단명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경증이라고 한다면 약을 쓰는 방법도 있고 시기를 철저하게 지키면 더 악화는 안 된다고 한다. 우선은 질에 겁을 먹지 말고 정밀 검사를 해본 뒤 그 후에 이야기를 나눠도 될 것 같다 하니 갑자기 제게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네 일 아니니까 그러는 거냐고요. 우리 딸이 너한테 얼마나 살갑게 잘했는데 지랄 맞고 싸가지 없는 시누이들 천지인데 어디 우리 딸이 그랬었냐고. 너는 시누이 잘 만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런 속편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냐고. 당연히 시어머니 당황하셨을 것이고 마음 아프고 걱정될 테니 제게 그러신 거겠죠. 제가 호들갑을 더 떨고 했어야 했는데 우선 저는 정밀검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고 아직은 의심 단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병을 얻기엔 우리 시누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아까운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는 절대로 아닐 것이다 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진정시키고 우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속편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셨다면 죄송하다라고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후쯤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푹 가라앉은 채 제게 속삭이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 걱정되어서 이리 목소리가 가라앉으신 거냐, 너무 속이 상해 그러시냐 했더니 찜질방이랍니다. 며칠 전에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어깨가 너무 뭉쳤다고 안마로 계속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손에 힘이 없어 주물러서 풀진 못하겠고
찜질방에 와서 몸을 좀 지지면 나아질까 싶어 왔다 하더군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소리를 작게 말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심을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찜질방까지 걸어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수가 떠올랐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선은 시어머니 생각은 그랬답니다. 혼자 사는 신우의 그 집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라 해야겠다. 내가 끼고 있으면서 끼니 잘 챙겨주고 시기 조절해주면 어느 정도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엄마가 돼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론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나도 뼈마디 숱이 안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까지 과연 우리 딸 시기 조절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다고 일을 관두기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그 힘든 부분을 아들 부부에게 맡기면 우리 아들 부부가 힘들어질 텐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꼬이기만 했다 하네요. 그리고 나는 병간호인데 자기 몸 상태가 버텨줄지 그것도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더더욱 시어머니 입에선 항상 어디 아프다라는 말이 붙어있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으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MRI까지 찍으셨었거든요. 다행히 별거 나오진 않았지만 연세 있으시다 보니 몸 상태 노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노쇠한 몸으로 당신 딸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만일 당신까지 몸이 좋지 않아 쓰러지거나 하면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은 우리 아들 부부가 질 텐데 그럼 우리 아들 부부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물며 우리 아들에게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동생부터 시작해서 엄마까지 짐이 된다면 그건 우리 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우리 아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며느리인 내게도 부담을 주는 것인데 요즘 시댁일 자처해서 나서는 며느리도 없을 뿐더러 만일 그런 상황 오면 당장 이혼하자면서 달려들지. 그거 이해하고 안아줄 며느리들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머릿속에서 확 하고 한 명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게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현재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남동생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상견례 당시 신우의 고운 외모를 보고서 제 남동생이 신우에게 호감을 표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그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나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리 말을 한 게 아니라 비록 단역이지만 연예인이었고 화려한 외모였고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우이란 사람이었으니 너무 미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말은 남동생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듣긴 했었는데 정말 미인이시라고 그리고 카메라가 외모를 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실물이 훨씬 더 낫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었죠. 시어머니 제 남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상견례 때 봤을 때 우리 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냐. 지금 생각해보니 겹사든 문제될 것도 없는 것 같다. 남동생이 간호사니까 얼마나 우리 딸을 잘 케어해 주겠냐.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면 할인 같은 것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 딸 가뜩이나 보험도 없는데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남동생과 신우이를 엮어주자 하는 겁니다. 만일 상견례 당시에 시어머니가 저리 나오셨다면 겹사던 그까짓 거 뭐 그리 크게 상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똑똑히 들었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을요. 저 남동생 조심해야겠다고. 우리 딸 얼굴 보더니 침 질질 흘린다고. 그리고 간호사면 여자들이 하는 일일 텐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다고. 남자답지 못하게 무슨 간호사냐고. 아마 그것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소근소근 흉을 봤었던 그때를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신우이 아프니까 자기는 돌보기 힘드니까 돌보기 최적화된 내 남동생에게 맡기자고? 신우이를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만 제 남동생을 생각하면 미쳤습니까? 아,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언니가 아니라 바로 제 남동생의 누나니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우선 아픈 건 이야기하지 마. 네 동생한테. 괜히 선입견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 자연스럽게 만남부터 한번 가져보자. 내가 촉이 좋아서 딱 보면 알거든. 아직도 마음 있는지 없는지. 네 남동생 여자친구 없지? 그래, 간호사 선생님들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라.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하던데.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었겠네. 그치?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그랬다는데. 그래, 그냥 우리 예쁜 내 딸이랑 듬직한 네 동생이랑 엮어주자. 잘 살 거야. 네 남동생이 우리 딸 좋아했잖아. 그때 상견례장에서 아유 우리 딸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거든. 그리고 그때 예쁘다고 칭찬하지 않았었나? 맞아 그랬었어. 우리 딸한테 홀딱 넘어갔었어. 내 말이 맞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그러더군요. 급한 마음에 한 말이라고요. 하도 길이 안 보여서 말한 거라고. 그런데 말 끝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 남동생에게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라고 하대요. 제 남동생 능력이 시내같이 예쁜 여자랑 언감생심, 결혼이란 것을 꿈꿔 보겠냐고요. 간호사니까 잘 돌봐줄 것이고 신우는 제 남동생 케어를 받고 제 남동생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서로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시어머니지만 그 입 다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본인이 실수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나불거리기만 하고 남동생이 더 이득이다 하는데 정말 이득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어디 제 남동생을 끌어들입니까?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자 간호사 결혼 못할 거라고. 어떤 부모가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평생 결혼 못할 거 신우이랑 엮어주는 게 남동생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런데 신우이의 인생을 생각하면 전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 그냥 혼인신고만 하는 쪽도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혼인신고만 하고 나아지면 서로 갈 길 가는 쪽으로 그렇게도 자기는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저도 뚜껑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구한테 신우이를 떠넘기는 거예요? 신우이 인생은 중요하고 내 동생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신우이 아픈 거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그 속상했던 마음 다 사그라져 버렸네요. 제 남동생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하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 제 남동생 들먹이는 것 같은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못하든 하든 간에 그건 제 남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꺼 주시죠. 아픈 여자보단 여자애라는 남자가 더 낫지 않겠어요? 뭐가 제 남동생이 더 이득이고 신우이가 손해라는 겁니까? 정말 어쩜 그리 말씀을 하세요? 상황 파악을 좀 하시죠. 지금 신우이를 돌봐주고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딸이잖아요. 그 딸 아프니까 케어해줄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제 남동생이요? 아, 정말 주책이십니다. 정말 어머니한테 정 떨어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미안한 마음 없어요. 다만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바로 신우 얘기입니다. 남동생과 비교하면서 신우를 낮게 본 점이요. 그날 퇴근한 남편 붙잡고 울면서 시어머니가 이리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나는 신우와 내 동생 비교하면서 이리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동생 누나다 하며 말을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사과를 했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듯 하고요. 길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 말을 했다는 시어머니. 제가 자기 말을 오해했다면 진심은 그게 아니라고. 자기는 정말 너무 급하니까 그리 말을 한 거라는데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남동생과 신우이가 함께 거론이 되었다는 것도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게 또 신우에게 미안하고 여러 감정이 섞인 해요. 신우이는 곧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발 최악의 상황은 아니길 바랍니다.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용서할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이번 일로 말할 가치도 없고 볼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게는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 동생을 거론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그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소름이 돋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